중국 주식시장의 출구 전략이 희미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TV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최악인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은 어디로 갔나요? 여기에 파월 의장의 결정타가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며 투자 심리를 연일 짓누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에서 전체적인 안정을 위한 출구 전략이 나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 악재와 호재, 그리고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중국 현지 증권사, 관계기관, 관계자의 정보와 국내외 관련 뉴스를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 매주 주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1분기 중국 GDP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와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 여부를 주목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월요일 중국 증시는 이날 발표된 1분기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은 전자부품, 자동차, 기계, 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금융, 부동산, 철강, 시멘트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GDP를 비롯해 소비, 생산, 투자 등 실물 경제지표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분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지표 발표는 끊임없이 나올 텐데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 경제 성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지표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날은 중국 증시에 큰 힘을 주는 날입니다. 두 번째, 경제 성적은 좋게 나왔는데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상승폭을 좀 제한하거나 시장의 실망감이 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온 날. 이날은 증시의 낙폭을 좀 줄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온 날. 이 날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찰해 왔던 모습인데요. 항상 이런 모습이 아닐 수는 있으니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날 발표된 3월 소비, 생산,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령으로 소비는 직격탄을 입었는데요. 코로나 봉쇄령이 중국 경제에 미친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올 초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 5.5% 안팎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약세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최근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내릴지를 놓고 시장 의견이 엇갈린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위안화 가치 폭락에 그리고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1.35, 선정성분은 2.07, 창업화는 3.66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날 창업화는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곧 다가오는 노동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소비 회복 기대감에 호텔과 관광, 그리고 식품, 주류, 가전 등 소비주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5월 4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지금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날 코로나 봉쇄 등 여파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전달과 같은 3.7%로 고시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인하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하와 재정 부양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시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실탄을 아끼자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행보에 따른 자본 유출, 인플레이션 우려도 추가 통화 완화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날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 속 위안화 가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곤두박질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은데요. 위안화 약세 속에 외국인은 후광통, 성광통 채널을 통해서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모두 52억 8,8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목요일 상하이 종합은 5거래일째 내리막을 달리면서 3,100선도 붕괴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2.26, 선정 성분은 2.7, 창업하는 2.17씩 정말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역풍으로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데다가 경기 부양책도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중국 증시는 연일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보아오 포럼 아시아 연차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해 장기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탈은 아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시장 우려를 달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좀 높은 듯해서 오늘 제가 은행 관리자 친구에게 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그 은행 관리자 친구는 사실 시장에서 문제될 큰 충격도 없고 크게 동요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어떤 업체나 금융권 시장 관계자들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인하되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오면 업체나 금융권 시장 관계자들에게 더 좋겠지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3거래일 연속 중국 본토 시장을 본토 주식을 내다 팔았던 외국인 자금이 이날 저가 매수 속 순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9억 위안어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9억 위안이면은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닌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한편 증시 약세장 속에서도 이날 첫 거래를 시작한 중국 석유 메이저, 중국 석유 해양 총공사 시누크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시누크 주가는 이날 27.69% 상승한 13.79 위안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1일 상한폭인 44%까지 뛰면서 주식 거래가 잠정 중단되기로 했는데요. 고유가,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배당 수익률로 시장이 시누크 투자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누크는 이번 상하이 증시 기업 공개로 모두 280억 8천만 위안 자금을 조달한 자금은 해외 유전가스 사업 그리고 자본 보충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금요일 상하이 종합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천선까지 무너질 뻔한 아슬아슬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방직, 가전, 시멘트 등이 강세를 보였고 미디어, 식품, 호텔, 관광, 바이오 제약, 자동차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됐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큰 낙폭을 줄이고 빨간색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이날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서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67억 6,4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지는 않은 규모인데요. 매일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중국 주식시장은 종이 비행기가 떨어지듯이 포물선을 그리며 또 주초보다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매일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장마 기간에는 장마를 피하고 잘 대비해야지 비에 맞서다가는 홀딱 다 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갑절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닝더스다이의 최근 3개월 모습인데요. 닝더스다이가 21일 저녁 선전 거래소를 통해 발표한 지난해 실적 보고서를 보면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9%, 185% 증가한 1,303억 5,600만 위안, 159억 3,100만 위안이었습니다. 닝더스다이는 신에너지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급증이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장했고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해외 사업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해외 사업 매출이 278억 7,2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4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처음으로 닝더스다이의 최대 고객사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닝더스다이의 매출 10%에 달하는 130억 위안 상당의 리튬 배터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통화 긴축에 위안화 가치가 연일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뚝뚝 떨어진다는 거는 어디서든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복잡한 내용과 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비롯해 긴축에 돌입을 했고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달러 강세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2분기에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조금 아쉬운 관측인데요.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중국으로의 유입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안화 약세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다면 중국 통화 당국의 개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이 사실상 정책 금리로 여겨지는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한 것은 위안화 약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경계심이 더 강해지면 당국이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노동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지방정부마다 소비 쿠폰을 발행해 외식, 쇼핑, 관광, 스포츠 등의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주류 이런 소비주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시는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18일마다 베이징에 사는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900위안, 그러니까 약 17만 원 상당의 온 오프라인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고 또 다른 도시들도 다양한 소비 쿠폰을 이미 지급했고 또 발행할 예정입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주는 호재, 악재, 그리고 이슈와 전망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